자,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에 대해서 코펠은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공정한 접근 보장, 또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팀워크와 역할관계, 공공의 신뢰,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그래서 두 문자만 따면은 이제 공안팀 신객이 되겠습니다. 공안팀 신객. 공정한 접근은 이제 공이 나오니까 공차 편에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됩니다. 이제 차는 차별 없이 제공돼야 되고 공정한 접근 보장돼야 되니까 공차 편이죠. 편들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동료의 위법을 눈 감아주는 것을 편들기라고 하고 편들기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해는 혜태가 되겠습니다. 가난한 동네의 순찰을 전략하는 혜태,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차별 없이 친척이 산다는 이유로 A지역의 순찰을 뭐 늘린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이 나오니까 공차편에. 자, 그리고 이제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를 보면은 안전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안물 안궁이라고 그러죠.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자,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차편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안물 안궁이 되겠습니다. 공명심에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한 경우, 이건 팀워크를 실패한 것이죠. 형사가 범인에게 막 면박을 하거나 또 몽둥이로 처벌까지 했다. 이것은 역할 한계를 위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공의 신뢰. 신뢰는 이제 신자가 나오니까 신비반사로 암기합니다. 신비반사. 시민이 자력 구제하지 않고 신고한다. 신. 그리고 신고하면 최소한의 강제력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비례의 원칙이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집행한다는 것이죠. 반. 그리고 뇌물이나 접대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신비반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칼 등 강도를 추계하는 척하다가 내버려 둔 경우, 이거는 경우는 이제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도주하는 범인의 등을 쏘아 사망케 했다. 이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경찰관이 자기가 도둑을 맞은 경험 때문에 절도범에게 가혹하게 대하거나 또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 경험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남편이었다고 생각을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자신의 경험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선호 혹은 편견이죠. 이것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위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경찰 윤리 강령이 전문 직업화에 기여를 하는데 이러한 것이 대외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전문 직업화라는 것이 대내적인 요소는 아니죠. 우리끼리 뭐 경찰이 전문 직업화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죠. 국민들이 경찰은 정말 전문직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줘야 전문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쿠쿤이 주장을 했죠. 저는 쿠쿤을 딱 볼 때 그 전기밥솥 쿠쿠가 생각났습니다. 쿠쿠. 근데 제가 인터넷에 한번 보니까 요즘 쿠쿠에서 전기밥솥 말고도 뭐 정수기도 판매하고 뭐 다양하게 많이 판매를 하고 전문 매장도 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쿠쿠 전문 매장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면 이 전문 직업에 기여했다는 이 전문이라는 말이 생각이 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쿠쿠를 암기를 하고 여기에도 보면 또 이제 클라인디히가 나오고 데이비스가 나옵니다. 클라인디히는 이제 원래 히가 나오기 때문에 휘슬블로잉을 주장한 사람이죠. 내부 고발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 고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내부 고발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원래 그 내부적인 일을 외부에다가 공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것을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표하고 알리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것을 강조를 했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클라인디히에서 니가 나오죠. 니니까 니는 유가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것이니까 여기서 또 대외적인 것을 강조했다라고 연상을 해도 좋겠습니다. 자, 대내적인 것을 보면은 이것은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요 데이비스라는 이름을 딱 보는 순간에 데이비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데이비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적이니까 내 데이비스 이렇게 하면은 내상을 입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 아두스 중에서 이 데이터는 말을 가지고 그 아두스를 만든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난 김에 그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돼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게 델라테르가 있었죠. 델라테르. 델라테르가 데일라 테러 이렇게 했죠. 그래서 사소한 호의도 거절해야 된다. 서면에 미끄러지기 쉬운 이론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이론이죠. 그리고 이제 하이덴하이머가 나왔습니다. 하이덴. 여기 또 데인 사람이죠. 하이덴하이머는 이제 하이로 돼 있으니까 아주 세게 데인 사람입니다. 세게 돼 가지고 원래 이 사람이 백인인데 자기 피부가 이제 회색으로 변했다가 또 검은색으로 이렇게 변했다가 그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부패를 했죠. 피부가 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부패를 했다 그래서 백색 부패, 회색 부패, 흑색 부패 그렇게 색깔별로 주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또 했던 사람은 데이비스가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강론에 가면은 맨델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데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맨날 데이고 손해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피해자학을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대로 연구를 했죠. 맨델손. 자, 이렇게 해서 데인 사람 4인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면은 이러한 이제 경찰 윤리 강령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뭐 냉소주의 또 비진정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두 문자로 암기를 하겠습니다. 냉소주, 비우소, 실행. 우리 91년도에 경찰법이 만들어졌죠. 그때 경찰을 그래서 구한에서 91이 되죠. 구한 경찰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독립이 되고 그렇게 했죠. 그때에 이제 경찰 헌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것도 두 문자로 하면 윤세, 헌서가 되겠습니다. 윤세는 남자고요. 남자 경찰관이고 헌서는 여자 경찰관입니다. 둘이 이제 연인 사이입니다. 윤세, 헌서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찰 헌장을 보면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이것은 뭐 친의 공근께 이렇게 해서 그림을 보면은 윤세하고 헌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깨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친의 공근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헌장이 있죠. 자, 공인이 엄정화는 영화 배우죠. 엄정화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암기할 수 있겠죠. 자, 이 공인이죠. 경찰관이 공인이 지금 엄정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달려가면은 잘못된 것이죠.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보면은 이 말에서부터 이게 숫자가 나오죠. 4와 2가 보입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 4하고 2가 보이죠. 여기 보면 4하고 2가 보이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4하고 2하고 관계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친족은 여기서는 사촌까지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모두가 민법상 친족인 경우를 말하고 민법상 친족은 8촌을 말하죠. 여기서만 사적 이해관계를 살아서 사촌까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답을 다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단체입니다. 또 2년 이내에 이익을 준 또 지속적인 친분자, 그리고 특수관계 사업자가 있습니다. 특수관계 사업자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것은 이제 숫자도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복잡한데 특수관계는 533한 관계다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원래 이제 좀 특별한 관계는 좀 533한 관계일 수 있잖아요. 특히 남녀 간에 있어서. 그래서 533한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533을 암기할 수 있겠죠. 자, 533한 관계는 특수한 관계죠. 여기서 자음이 2형이 나오고 여기서는 시옷이 나오고 시옷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총액 여기서도 2형이 있고 여기는 총수 시옷이 있고 시옷이 있죠.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기관장은 대상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 중지를 시키든지 뭐 대리 또는 공동수행 그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재배정하든지 아니면 이 공무원을 전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요 사유가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암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말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공중전 제대, 공중전 제대, 발음이 좀 어렵네요. 공중전 제대로 이렇게 연결해 봅니다. 자,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 미는 업무는 이제 공중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전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제대를 시키는 것이죠. 공중전 제대시킵니다. 그러한 공무는. 법률적인 개념을 보면은, 루이스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죠. 뭐 이름이 깁니다만은 루이스에 집중해서 봅니다. 이 보면은 로 이즈 같죠. 로 같죠. 여기서 로라는 것을 연상을 해서 법률적 개념의 범죄는 루이스가 주장을 했다. 자, 낙인 이론적 개념을 보면은 이제 호워드 베커라는 학자가 주장했죠. 이것을 빨리 읽으면 이제 홀랑백교가 됩니다. 홀랑백교. 낙인 이론은 이제 낙인을 찍는 것이죠. 자, 호워드 베커가 낙인 이론을 주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그림이 있죠. 예전에 그 노예에 대해서는 이제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게 낙인을 찍죠. 찍는데 상의를 이제 홀랑 뺏겨서 낙인을 찍죠. 그래서 호워드 베커가 낙인 이론을 주장했다 하는 것을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해악 기준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사회학적 개념인데 화이트 칼라 범죄, 원래 서덜랜드가 주장을 했죠. 서덜랜드는 이제 이름이 이제 거덜난다 하고 이름이 비슷합니다. 거덜난다. 서덜란다, 거덜난다. 이 사람이 원래 잘 살았는데 이 화이트 칼라를 잘못 만나가지고 다 거덜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 화이트 칼라에 대해서 사회에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에 상당히 분함을 표현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회적 분화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허맨하고도 이런 사람이 주장했는데 이 사람 이름을 보면은 허와 맨이 들어가 있죠. 여자 남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름 자체가 인권 친화적이죠. 바로 이 사람이 인권 침해 범죄를 규정했다는 것을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생존 욕구와 자존 욕구로 나누고 생존 욕구는 행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고 자존 욕구는 타인의 억압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권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 욕구가 그 억압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권리로 설명을 한 것이죠. 이것이 생존 욕구가 아닐까 하는 뭐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해악을 범죄로 보는 개념입니다. 레이몬드 미칼로프스키 뭐 이런 사람이 주장했는데 저는 이것을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따가지고 미친 새끼로 읽겠습니다. 미친 새끼. 예, 그래서 법에서 규정한 불법 외에 법에서 개념화하지 않은, 그러니까 법이 규정한 거 말고 법이 미처 범죄를 규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법이 용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해악, 그런 것도 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을 우리가 미친 새끼로 부를 수 있죠. 그런 미친 새끼가 하는 것도 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미친 새끼가 주장을 했죠. 자, 먼저 쉬리라는 학자가 범죄자의 입장에서 4개 조건이 상호작용을 하면 범죄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만 따면은 자동기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자세하게 알 필요 없고 이 제목들만 잘 암기를 하면 됩니다. 자동기기 뭐로 만들어진 안마기 같은 것이 있죠. 그런 자동 안마기가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쉬리 쉴 수가 있죠. 자, 밑에 이제 룩셈버그를 보겠습니다. 룩셈버그는 잼 바른 버거죠. 버거에 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범인성 소질 그리고 범인성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햄버거 안에 보면은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소고기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패티라 그러죠. 패티. 그게 소가 들어가 있죠. 소질입니다. 소질. 그리고 우리가 햄버거를 먹더라도 이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이렇게 깔끔한 데서 먹으면은 맛이 더 있겠죠. 환경도 좋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 햄버거에서 소질과 환경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자동기기로 쉬리 하고 있죠. 그리고 룩셈버거 대표가 아두스입니다. 룩셈버거. 소질과 환경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수준의 범죄 원인론을 보면은 이러한 학설은 범인의 개인의 초점을 맞춘 학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사회적 수준의 범죄 원인론 나오죠. 이것은 사회가 그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개인적 수준의 범죄를 보면 고전주의와 실정주의가 있죠. 고전주의 학자는 이제 베카리아 벤담이 있고, 실정주의는 롬브르조와 페리, 가르팔로가 있는데, 이 5명의 학자를 섞어놓고 누가 고전주의냐, 누가 실정주의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구분해야겠죠. 비협 2개가 나오는 게 이제 공통적으로 고전주의에 해당됩니다. 먼저 베카리아를 보면은 이름이 좀 특이하죠. 베카리아, 배를 깐다는 거죠. 배를 까는 옷은 우리가 배꼽티가 있죠. 그럼 배를 까는 배꼽티는 여성들 중에서도 몸이 좀 균형 잡히고 또 비례가 좋은 분들이 많이 입죠. 자, 범죄 형벌에서 형벌은 범죄와 균형을 이루고 비례하여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균형과 비례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벤담이 나옵니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을 했죠. 공리주의고 사회 전체의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벤담에서 건담을 생각을 합니다. 건담은 지구를 지키죠.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킵니다. 자, 실정주의의 롬브르조가 나옵니다. 롬브르조는 람보르기니하고 좀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생리적 범죄 일론을 주장을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부자만 탈 수 있는 차가 람보르기니입니다. 이게 한 대에 몇 억씩 하거든요. 롬브르조는 범죄인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범죄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이제 의사 결정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쪽 이제 고전주의는 의사 비결정론이라고 그러죠.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다. 범죄를 하려는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고, 이쪽은 태어날 때부터 롬브르조에 의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범죄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 결정론입니다. 롬브르조가 의사였죠. 원래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다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의사 결정론, 그거하고 좀 통하는 면도 있습니다. 자, 페리는 범죄 포화의 법칙을 주장을 했죠. 집중 포화로 페리, 팬다는 것은 때린다는 것이죠. 가로8호는 이제 가로 세로로 자행범과 법정범을 구분했다. 이렇게 구분한 사람은 가로8로, 가로 세로로 구분했다. 자, 사회적 수준의 이제 범죄를 보면은 내용이 좀 많죠. 자, 사회 구조 원인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구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는데 사회의 어떤 구조 때문이냐 보면은 이제 사회 해체론을 주장을 했죠. 이것은 읽을 때 버제스인데 원래는 버제스인데 저는 뽀게스로 읽겠습니다. 뽀게스. 비슷하죠? 그래서 시카고를 5개 동시문으로 뽀겠습니다. 이제 5개를 뽀개서 구역을 해체했다 해서 해체론을 주장한 것으로 연상을 하시고, 소맥케이죠. 이것은 그냥 첫머리만 따서 소맥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소맥. 우리가 소맥을 먹으면은 빨리 취하죠. 몸과 마음이 빨리 해체됩니다. 자, 아노미 이론은 이제 긴장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주장한 사람이 뒤를깽이죠. 이것은 득함인데 프랑스 말로 읽으면 뒤를깽이 됩니다. 뒤를깽. 뒤를 깨버린 거죠. 뒤를 깨. 그리고 아노미는 도미노하고 말이 좀 비슷하죠. 도미노가 이렇게 순서대로 쭈르륵 무너지듯이 아노미도 이렇게 쭈르륵 무너지는 겁니다. 기분이 붕괴되는 것이죠. 또 한편 뒤에 있는 미음이 있죠. 미음을 앞으로 당겨버리면 아노미 됩니다. 아노미. 아노미 뒤를 뒤를 깨버리는 그런 상태는 상당히 규범이 붕괴된 상태죠. 아놈이 뒤를 깨는 게 뭡니까? 퍽치게 하는 거죠. 뒤에서 돌로 가지고 퍽치게 하고 뭐 훔쳐가는 겁니다. 그런 상태는 상당히 규범이 붕괴됐다. 머턴이 이제 긴장이론입니다. 머턴은 발음이 비슷한 버튼으로 바꿉니다. 버튼이라는 것은 그 우리 셔츠 있죠? 셔츠의 단추를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이 버튼을 붙잡으면 또 남자가 이 버튼을 잡으면은 멱살 잡는 거죠. 한번 붙자는 거니까 상당히 긴장되죠. 바로 긴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자가 또 이렇게 버튼을 잡더라도 더 긴장되겠죠. 긴장됩니다. 그래서 머턴은 버튼을 생각하고 긴장 인연을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화 전파 이론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화라는 것은 뭐 안 좋은 문화를 말하겠죠. 그럼 범죄를 부추기는 안 좋은 문화가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 통제를 상실한다는 주장입니다. 원래 그 전파는 날아다니는 전파인데, 우리 뭐 라디오 전파, 또 텔레비전 영상 전파 그런 거 있죠.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전파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통제를 상실하면 범죄가 발생한다. 문화 전파 이론. 이렇게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하위 문화 이론인데, 코헨과 밀러가 주장을 했죠. 코헨은 코가 나오죠. 코.
코가 나오고 하위계층 청소년들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범죄가 발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이제 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하고 괴리를 연기시키면 코괴리가 됩니다. 코괴리는 코거리가 되겠습니다. 코거리는 코에 필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코에 필생을 하고 밀러는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맥주죠. 그러나 밀러 맥주를 마시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하위 문화죠. 밑에 그림을 하나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코괴리 뭐 귀에도 필생하고 밀러 맥주를 마시고 있죠. 딱 봐도 뭔가 하위 문화 느낌이 들죠. 다음에 문화 갈등 이론에 셀린이 주장했는데 심리 갈등으로 범죄가 발생한다. 심리 갈등, 심리가 셀린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과정 이론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보면은 똑같이 공부했는데 누구는 성적이 상당히 좋고 누구는 또 안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차별적 접촉, 뭐 차별적 동일식 이렇게 차별적 강화 이런 식으로 차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학습 이론에는. 자, 먼저 차별적 접촉을 보면은 서더랜드가 또 나오죠. 자, 소맥의 사회해체 이론에 대비해서 사회적 분화 개념을 주장을 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작은 그룹으로 분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학습을 사회적 학습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 개인이 그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은 친밀한 개인 집단으로부터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접촉을 하는 그러한 친밀한 개인 집단이 범죄 성향이 높으면은 자기도 그 범죄에 빠지게 되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안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화이트 칼라 잘못 접촉해가지고 거들났죠. 그래서 화이트 칼라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사회에 상당히 분해하고 있죠. 뭐 그렇게 하면은 말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암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글레이저 보면 저는 이제 글래디에이터가 생각나는데요. 글래디에이터라고 우리 영화 있었죠. 그래서 영화 주인공을 모방을 하게 된다. 영화에 보면은 뭐 조폭 영화도 나오고, 이제 버게스가 또 나오죠. 버게스가 또 나옵니다. 근데 버게스하고 에이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아라고 읽습니다. 보아. 보아가 이제 유명한 우리 가수죠. 가수인데 그 보아가 저는 인터뷰한 걸 내가 잠깐 봤는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해서 뭐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유명한 가수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중화기술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맞자 식혜가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맞자 식혜가 되죠. 맞자라는 말은 마라도에서 온 짜장면의 준말입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그 맞자라는 그 중화요리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중국집에 뭐 짜장면 시키려고 그러면 야, 맞자에다 시켜. 그래서 맞자 식혜가 나온 거죠. 5가지 이제 중화요리 기술, 중화기술이 있는데 중요해 보여서 제가 조금 더 보강을 했습니다. 자, 맞자 식혜 중화기술 5가지입니다.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 내 책임이 아니다 하고 자기 책임을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 내 잘못이 아니고 어쩔 수 없었다거나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피해를 부정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엄청난 부자가 있다면은 그 부자가 가진 뭐 금반지 한 개 내가 훔쳤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뭐 피해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혹은 뭐 그 사람은 이제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그 사람 피해한 거 없다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자, 피해자를 부정하는 방법은 피해자가 더 나쁜 놈이다 이거죠. 그 놈이 범죄를 자초했다. 그래서 내가 혼을 내준 거다. 그러면 맞을 짓을 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피해자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난자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난자를 비난하는 것이지 비난자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면 틀린 게 됩니다. 비난자를 비난하는 것은 사회 통제기관은 부패해서 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경찰이 더 나쁜 놈이야. 혹은 뭐 검사가 더 부패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충성심에 호소하는 것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 친구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를 한번 두 문자를 따서 외우면은 책 PP 비충이 되죠. 책 PP 비충. 이 비충이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곤충이죠. 모기 같은 거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모기 같은 거 막 날아다니면 그 옆에 있는 뭐 책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탁 때려잡습니다. 그러면은 책에 피가 묻죠. 그것이 책 PP가 되겠습니다. 책 PP 비충으로 일단 이 5가지 종류를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이 맞자식혜가 주장한 중화기술이 아닌 것은 이래가지고 이 5개 중에
뭐 한 세 가지를 내고 나머지 하나를 다른 것으로 끼워 넣든지 아니면은 아까처럼 말을 바꿔가지고 뭐 비난자 부정 뭐 이런 식으로 꼬아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통제 이론이 있는데 사회 유대 이론, 동조 전념 견제 이론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따면 이제 유동견이 되는데 사회 유대 이론을 주장하면 허쉬입니다. 우리 허쉬 초콜릿 있죠. 허쉬 초콜릿을 주면은 상당히 유대가 강화되겠죠. 바로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동조 전념의 이론은 이게 읽기도 참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필을 뽕으로 했습니다. 뽕필. 자, 단기 유혹에 노출되더라도 관습적 목표에 대한 동조 전념으로 범행 잠재력이 통제가 된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단기 유혹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뽕하고 싶은 느낌이죠. 뽕필에 노출되더라도 관습적 목표에 대한 동조 전념.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소속하고 있던 그 조직에 대한 소속감 때문에 범행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조라는 말을 동료 조직으로 생각을 하세요. 동료 조직에 전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경찰관들이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혹은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 말라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단기 유익에 노출되더라도 또 우리 조직을 생각을 해서 동료 조직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직을 생각해서 참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견제 이론은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reckless거든요. reckless라는 말 자체는 영어 뜻이 무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모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이름 잘 지었죠. 무모하게 지었죠. 아들 이름을 reckless, 너 무모해 라고 지은 그 아버지가 더 무모하죠.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은 나쁜 것을 견제하는 자아관념이 없으면은 범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개념 없으면 범죄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모하다 하는 무에다가 개념을 붙여서 무개념하면은 범죄에 빠진다. 무견제, 견제하지 않으면은 범죄에 빠진다.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락인 이론은 아까 호어드 베커, 홀란 베커가 나왔었는데 이제 학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이제 정치적인 시각에서 주장을 했죠. 근데 공통적으로 르모트 이런 사람하고 탄넨바움 이런 사람도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요 사람도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원래 낙인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그 노예의 낙인을 찍었죠. 그 노예가 도망가더라도 찾을 수가 있고 또 이 누구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낙인을 찍은 이유는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붙잡기 위해서 찍은 것이죠. 그래서 리목 나오죠. 리목을 붙잡기 위해서 낙인을 찍었는데 어떻게 찍었냐면 홀랑벗겼죠. 상의를 홀랑벗겨가지고 콱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살 탄내가 나죠. 탄넨바움. 그래서 살 탄내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 한꺼번에 암기를 하고 여기서 사육 과정 이론에 보면은 학습 이론과 통제 이론과 낙인 이론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두 문자 보면 과학 통낙이 되겠습니다. 과학 통낙. 그리고 통제 이론은 유동견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학습 이론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안 외우더라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똑같이 공부해도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학습 이론이고 중화요리 기술을 배워야겠죠. 학습 이론에 바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제 전체적인 큰 줄기를 어떻게 암기하냐면은 구해암은 앞에 이제 구조 이론에 있었죠. 해체 이론, 아노미, 문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해암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해는 바다 해입니다. 그리고 아문은 조선시대에 이제 관청을 아문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바다를 구하는 관청은 뭡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해양수산부에 해당합니다. 구해암문은 해양수산부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 과학적으로 통락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 겁니다. 과학 통락. 이 낚시하는 데는 줄락과 통락이 있죠. 줄락은 이제 낚싯줄에다가 그 낚시판을 막 끼워가지고 그 배 타고 가면서 줄을 이렇게 쪼르륵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낚시하는 거고, 통락은 줄에다가 그 통발을 쭉 엮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 두는 겁니다. 그 안에 미끼를 넣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 문어 같은 것들이 이 통발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는 것이 이제 통낚시죠, 통낚시. 그런 통낚시를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할까를 연구한 것이 이 구해아문에서 했겠죠. 그게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구해아문이죠. 여기서 지금 과학적으로 통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 통락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통제 이론 중에서는 유동견이 있었죠. 상당히 유동견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개가 되겠습니다. 통제를 해야겠죠. 목줄을 채워가지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